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다시 방문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와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에 오고 나서 제 성격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겁이 없는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원래 겁이 진짜 많고 안정된 삶, 안정된 방법, 늘 해오던 대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가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도 새로운 메뉴 시켜서 혹시 실패할까봐 지겨워도 늘 먹던 것만 먹게 되고, 또 운전면허증은 어렵게 땄지만 혹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까봐 장롱에 깊이 넣어둔 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을 즐기기보다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그렇게 소통하며 지내는 것을 더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런 도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차츰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겁쟁이가 한국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운전을 캐나다에 와서 하게 되고, 또 뒤늦게 대학에 다시 도전하게 되고, 심지어 유튜브에 영상까지 찍어서 업로드하는 걸 보면 과거의 저였더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과감한 행동들인데요. 30년 동안 겁 많고 소심한 그런 성격으로 제가 살았다면, 또 다른 30년은 이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도전적이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제가 캐나다 와서 달라진 점은요, 어딘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을 잠깐 잡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고 가까운 시야에 사람이 보이면 문을 잡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습관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고, 또 그 뒷사람은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고, 뒷사람이 thank you, 그럼 나는 you're welcome 이라고 서로 대화도 간단하게 하는 당연한 문화로 잘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또 더 존중해주고 싶고 더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꼭 잡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저의 과거이지만, 저의 경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에 한국에서 지낼 때 미처 뒤에 오시는 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제 문만 열고 들어가기 바빴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처 뒤돌아볼 생각을 못했지만, 어쩌면 혹시 저만치 뒤에 아이를 업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엄마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저의 과거가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달라져서 문을 꼭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제가 요리 실력이 좀 늘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요, 예전에 한국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 때는 사실 요리를 할 일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자취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 먹는 것이 재료를 다 사서 요리를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보다 아주 손맛이 좋으신 반찬 가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렴하게 원하는 반찬을 구입도 할 수 있었죠. 또 어머니께서 김치도 그때 담궈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김치도 담글 일이 없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회식도 있고 식당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리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이민 왔지만 저는 한국의 토종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치 깍두기가 없으면 밥을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이곳 캐나다 작은 도시에서는 반찬 가게도 없을 뿐더러 한국 식당도 거의 없고 김치를 담궈 주실 부모님도 계시지 않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김치 깍두기도 담가보고, 족발이며 보쌈도 집에서 만들어 먹고, 붕어빵, 찹쌀 도너츠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니까 먹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아, 이런 것도 집에서 만들어 먹냐, 이런 거 사 먹는 거 아니냐 라고 놀러 하더라고요. 또 제가 캐나다 와서 달라진 점은 제가 정말 살이 정말 많이 쪘습니다. 정확한 킬로그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정말 많이 쪘어요. 그런데 그 중에 5kg는 이민 오고 나서 한두 달 만에 정말 훅 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랑 비교해서 제가 체질이 갑자기 살이 정말 잘 찌는 체질로 급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을까요? 여러분 대략 예상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하루 동안 걷는 걸음 수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시간을 들여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많이 걸었는데요. 왜냐하면 가까운 편의점이나 은행 등등 편의시설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대부분 위치했고, 또 편리한 지하철을 출퇴근할 때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 오르고 내린 계단 수만 하더라도 꽤 운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중소도시로 이민을 오고 나니까 여기는 대중교통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동선이 집, 차, 목적지, 다시 차, 집 수가 하루에 몇백 걸음도 되지 않은 날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여기는 음식 오더를 하게 되면 정말 양이 푸짐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캐나다에 이민 왔을 때 A&W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하나를 시켜서 신랑과 저랑 반반 나눠 먹으니까 양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각자 하나씩 다 먹고 감자칩까지 곁들여 먹어줘야 좀 배가 찬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양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꽤 퉁퉁한 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 심지어 날씬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기분은 좋지만 사실 저의 다이어트 욕구를 자극하는 데에는 그렇게 동기부여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 방문차 오니까 한국 분들 너무너무 날씬하고 아름다우셔서 제가 또 다이어트 동기부여를 팍팍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살이 많이 찐 데는 당연히 저의 의지 부족, 노력 부족이겠지만 이런 캐나다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의 취침 시간이 제발 하지 마. 저의 취침 시간이 매우 일러졌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불면증이 좀 있었는데요. 20대 중반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또 낯선 도시에서 혼자 처음으로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 고민이 많았던가 봐요. 아니면 주택단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주택들에서 저희 집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불빛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처럼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자고 출근하고 또 부족한 잠은 주말에 몰아서 자던 습관이 있었는데요. 근데 캐나다를 오니까 저녁 8, 9시 정도만 되면 대부분의 집들이 다 불을 끄더라고요. 제 집안의 조명 자체도 어둡고 또 겨울에는 오후 4, 5시만 돼도 벌써 어두워지기 때문에 해가 지면 저도 자연스레 졸립더라고요. 또 보통 8시간 근무를 하고 정시 퇴근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가 아닌 이상 집에 굉장히 일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요즘은 9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자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자는 습관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시작하면서 조금 수면 시간이 늦춰지긴 했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알림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꾹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꼭.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